빠숑의 세상답사기. 네, 이분은 우리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께서 빠숑의 세상답사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일부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12월 달에 의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런 또 정책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적인 이제 큰 틀만 보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 듣는 얘기가 정말 좀 좋거든요. 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분은 일부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뉴타운, 그러니까 재건축은 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재개발일 텐데 재개발 중에서도 조금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지는 단지들이 많아지는 지역이 뉴타운이 될 텐데 뉴타운 중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최근에 분양 물량이 조금, 그러니까 올해 2020 때 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 중에서 수색 증산 뉴타운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수색 증산 뉴타운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 네. 투미가 재개발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데들을 다 보고 있는데 네. 우선 이것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네. 재개발과 뉴타운의 특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간략하게만 얘기했었지만 사실 재개발이 아파트를 갖다가 멸실시켜가지고 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 하니까 뭐 학교라든지 기반시설들, 녹지, 도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생긴 게 2000년대 초반 때 광역으로 지정해서 뉴타운을 만들자. 정확하게 정식 법정 명칭은 재정비 촉진지구고요. 그래서 지정해서 여기다가 학교도 놓고 도로도 깔고 공공시설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뉴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뉴타운이 일단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만 그렇죠. 생각해도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료 보면 재개발을 떠나서 뉴타운만 해도 정말 많아요. 1차, 2차, 3차 뭐 많이 정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데들 중에서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사실 다 주목해야 돼요. 서울에서 그렇죠. 가뜩이나 새 아파트 부족한데 새 아파트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데 주목해야죠. 본인의 이제 금액에 맞춰서 네. 괜찮은 데들 가능한 중심 지역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오늘 빠숑님이랑 딱 첫 번째 재개발 지역 얘기를 할 때 어디를 얘기할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남들 다 좋은 거 아는 데는 또 이야기해봤자 네. 재미없잖아요. 반포주공 1단지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저 가고 싶네요. 네. 뭐 45억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이제 알 사람들도 많이 알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또 시기가 또 나중에 이게 저평가된 게 좋아질 거다 네네. 이렇게보다는 당장 2020년도 상반기 때 주목을 받을 만한 데를 제가 짚어왔습니다. 네. 가격과 시간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아마 지금 아마 네.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서울 시내에 재개발을 떠나서 호재들 생각해 보면 호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호재는 늘 강남이 제일 많죠. 강남. 또 서울은 다 호재가 많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봐도 용산이 호재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또 중심이니까 서울에서도 또 서울 한가운데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용산- 호재가 다 지나가죠. 자체는 뭐 국제 네. 업무지구부터 해서 용산 민족공원 그 하나하나만 해도 메모드급의 엄청난 국제공 호재도 있지만 자잘한 호재들도 엄청나게 많죠.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용산 다음으로 또 호재 많은 데로 얘기 나온 데가 네. 어디냐? 뭐 강남이야 뭐 다들 아니까. 네네. 이제 또 얘기 나온 데 바로 청량리죠. 청량리 그렇죠. 용산 청량리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청량리 제가 뭐 좋다 얘기하면 사실 아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 또 듣는 것 뿐일 3년 거예요. 내내 호재 많았다. 예. 일단 588 없어진 것부터 해서 쫙쫙쫙 다 그쵸. 터졌잖아요. 뭐 동부선 들어온다, 뭐 GTX 들어온다, 뭐 아무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직도 588 있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철거돼가지고 스카이 L65 분양도 다 끝났죠. 맞습니다. 왜 청량리를 제가 굳이 언급했냐? 청량리랑 같이 움직이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재개발 시장 봤을 때 항상 재개발 가격이 청량리랑 비슷하게 항상 움직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 네.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 계신 본사가 계신 왕신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 그래요? 청량리랑 같이 움직인다가 청량리 왕신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이름이. 네. 아유 뭐 그렇게 제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데를 가져왔습니다. 네네. 우리가 수색 증산하면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2030 서울 플랜 자체를 보시면 네. 우리가 3도심 한양, 도성, 그리고 강남, 영등포, 여의도에서 3도심이 있고 네. 그 다음에 7광역 중심이 있어요. 이 중에서 청량리, 왕십리 방금 전에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같은 패키지잖아요. 네, 청량리가 있는데 음. 역시 이 7광역 중심 중에 뭐가 있냐? 상암과 수색이 있습니다. 아 상암 수색 그러네요. 이 수색이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인데 7광역 중심에도 있지만 애초에 호재가 네. 청량리 못지않게 되게 많은 곳들 중 하나가 바로 수색이에요. 네네.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미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호재는 호재일 뿐 네. 진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긁지 않은 네. 복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되면 좋겠죠. 근데 네. 안 된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가는 게 속이 편할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나씩 네. 그래서 얘기해 볼 이거는 텐데 제 용어는 삿뜨는 거 보고 보자. 맞습니다. 삽뜨기 전까지는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 우선 가장 최근에 얘기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광북횡단선.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광북횡단선을 얘기하면서 예. 뭐 또 개발하겠다, 뭐 얘기하겠다, 뭐 현실성이 있느냐는 둘째치고서 음. 여기에 보면 우리 수색증산 뉴타운 얘기하니까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렇죠. 여기가 여기 하나 또 생기게 됩니다. 예, 상암동이죠, 상암동. 지금 네. 이미 3개 호선이 있는데 여기 네. 1개 호선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원종 홍대선 또 생긴다. 예. 이거 역시도 뭐 지금 뭐 예타 들어간 신청한다. 예타 신청한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습니다. 다 되면 뭐야 5개 호선인 건가? 생각하게 되는. 예, 이거 그런 일단 것이고요.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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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선 경전철 얘는 DMC역이 아니라 세전역. 증산 뉴타운 바로 옆입니다. 네. 네. 앞서서 긁지 않은 복권이라 표현을 했었던 게 사실 이 서부선 경전철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됐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냐 지금 뭐 거의 다 지어지고 있으니까 예.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짓고 있어요. 네. 공수 중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 12월 달을 목표로 지금 짓고 있어요. 저희가 호재 같은 경우는 삽을 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만 착공 시작한 게 2010년도예요. 네. 원래 목표는 2015년도였었는데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님 들어오면 예산 다 삭감시키고 7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시키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거의 그냥 10년을 끌었죠. 앞으로 얘기해드릴 호재들은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중에 뭐 하나라도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 네. 넘겨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본격적으로 음.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색 증산 뉴타운 자체는 되게 커요. 우리가 다 합치면 13,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고 예. 수색동과 증산동 보면 이렇게 쐐기골 모양으로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유는 바로 안에 산이 있어서 바로 맞습니다. 뒤에 산을 끼고서 이게 싹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수색 증산 뉴타운을 오늘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재개발 지역으로 가져온 이유는 크게는 딱 3가지예요. 네. 2020년도 상반기 때 주목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분양이 다 앞두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를 싹 피해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러네요. 세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호재가 워낙 많다. 지금 얘기한 것들은 교통에 대한 호재들을 얘기해 드렸었지만 네. 사실 GTX 같은 B노선, C노선, 청량리도 뭐 이렇게 들어온다. 그 말고도 뭐 동부성 경전철이라든지 강북 횡단선 얘네들도 청량 들어오고 뭐 그 말고도 5만 가지 호재들 많잖아요. 용산도 호재가 엄청 많은데 네네. 제가 호재를 얘기하는 건 딱 그거예요. 긁지 않은 복권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네. 하나만 들고서 얘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지역들은 있지만 네.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이 복권이 엄청 많아요. 네. 뭐 하나는 되겠지. 막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 카지노 가도 그 이제 당첨한 카지노 이거 빠진코 있잖아요. 네. 한 40%는 돌려주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만 많아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호재가 하나만 잡고서 가는 건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재개발은 당장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의 시간을 두고 하니까 이들 중에서 뭐 하나로 제대로 추진되면 더 좋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될 수밖에 없는 게 추진이 안 되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당선이 되려면은 뭐라도 하나씩은 합니다. 네, 당장 또 총선 4월달에 다가오잖아요. 네네. 본격적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네. 수색역, 증산역 등 편리한 교통, 서부선, 원종 홍대선 등 각종 개발 호재, DMC 업무 지구랑 네. 근접해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붙어 있죠, 보고 뭐. 있고요. 예. 그리고 상암, 롯데몰 개발 등 그 자체 내에서도 개발되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네. 자연환경이 음. 되게 좋아요. 숲세권, 공세권이다. 바로 옆에 천도 있고. 네.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렇게 사업 추진 현황 먼저 보게 되면 네. 자세한 거는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네. 여기서만 보면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이 철거가 됐던가 공사 중이라든가 입주까지 앞두고 있다. 그렇죠. 가장 빠른 게 수색 4구역이 바로
올해 입주합니다. 2020년 6월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입주가 예정돼 있고요. 2017년도에 분양했었는데 저도 못 알아서 한번 가봤었어요. 수색도 보면 지금 철거 완료 그리고 뭐 공사 중 쭉 있잖아요. 네. 분양이 상반기에 싹 몰려 있어요. 아. 그래서 주목하시면 되게 좋을 네네. 곳이 바로 수색증산 뉴타운입니다. 네. 교통환경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DMC역,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있고 그리고 6호선 이렇게 있는데 트리플 역세권이네요. 네, 예. 여기서 앞서서 얘기했던 원정 홍대선 그리고 여기서는 딱 바로 밑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게 돼 있어가지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강북횡단선도 DMC역으로 만약에 예정이 두 개 돼 있고 다 들어오면 5개는 무슨 노선? 쿼트로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피프스 이래야 되나? 아무튼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여기 위로 보면 네. 수색동과 증산동이 있잖아요. 증산역이 있고 더 위로 보면 세전역이 있는데 세전역에는 서부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연결되는 게 그 김현민 장관님께서 그 고향 창릉 신도시 만들면서 고향선을 아 맞아요. 여기 그것도 세워주면서 있지. 추가하게 시켰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생각해 보면 하나가 더 있네요. 교통문제가. 그럼 김현민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던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면 자연환경 바로 뒤가 산이에요. 네. 요즘 또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들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바로 뒤가 산이고 옆으로는 천이다. 상암 넘어가면 노을공원, 하늘공원 올라가 보신 적 있죠? 올림픽 많이. 공원도 있고 네. 또 상암 그 월드컵 공원 경기장 그쵸. 예. 그러고 막 한강변 쫙 해서 정비가 되어 있는데 폴로스도 있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육 환경 같은 경우도 단지 내에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상암 쪽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 학교들도 있고 그렇다. 네네. 제가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 교통 환경, 자연 환경, 교육 환경 막 열심히 설명했는데 네.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네.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만 주목해도 그냥 다 끝나요. 네. 상암에 돼 있는 이 많은 업무 지구들 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아 얘가 좋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방송 때문에도 뭐 서울경제 TV라든지 촬영 때문에 뭐 상암에 가면 진짜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 생각해 보면 천지개벽 이렇게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각종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 케이블들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국과 관련돼 있는 업종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사옥들도 기업들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방송 촬영 때문에 갔다가 점심시간 때쯤 나와보면 사람들이 쫙 맞아요. 차요. 맞아요. 직주 근접성 이런 부분이 아주 뛰어나다. 상암 DMC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뛰어난 데가 바로 수색증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단 수색증산이 이렇게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나? 그 이유는 바로 단절이 돼 있어요. 수색증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수색증산 쪽으로 넘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네.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가져왔는데 이제 철도 촬영 기지예요. 넓죠. 엄청나게 넓어요. 네. 그냥 철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촬영 기지가 있기 때문에 선로도 엄청나게 많고 차도 못 다니다 보니까 상암에서 수색 증산으로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되고 사람들이 인도로 가려고 해도 이게 토끼굴이라고 하거든요. 굴다리. 굴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딱 가는 접근성이 되게 직선거리로 따지면 엄청나게 가깝지만 단절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제가 제 이모님이 여기 상암동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4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난지도도 생기기 전에 제가 굴다리를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굴다리랑 지금 굴다리랑 똑같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하나야 지금도. 이동수단이. 이동수단이 네, 제가 그런 40년 게 동안 아니에요. 이용했어 거기를 내가. 오, 잘 아시네요. 네. 그 굴다리 아직도 거기로밖에 사람들이 네.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뚝뚝 떨어져.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떨어져. 너무 웃겨. 좀 벽화 좀 칠해놓긴 했는데 네. 아직도 보면 참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차는 못 네. 다닙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어요. 네. 개발 호재가 수색 증상이 되게 많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거 다 안 돼도 돼요. 네. 얘만 되면 사실 수색 증상은 대박이 나요. 그렇죠. 뭐냐? 이 차량 기지를 갖다가 이전하려는 이슈가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업무 시설과 공공 지원에 대한 부분, 인프라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네. 2030 서울 플랜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또 공원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되면 당연히 공원 생기고 업무 시설 더 생기면 더 좋아지겠네. 편의시설 생기면 더 좋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딱 단절돼 있는 게 연결만 되는 순간 그럼 수색 증산과 상암의 접근성이 확 좁아진다.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거 분야에 대해서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수색하고 지금 상암이 서울시 계획환경도 같이 붙인 이유가
붙이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는다고 하는데 뚜껑이 덮는 순간 상암은 이미 좋은 입지고 수색 증산은 상암의 베드타운으로서 똑같은 위상을 갖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호재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지역들 중에 네. 우리가 마포 좋은 거는 다 알잖아요. 업무 지구도 많고 워낙 마레프 좋지만 바로 앞에 부가인 뉴타운 많이들 주목하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랑 똑같이 우리가 뭐 상암 좋은 거 다 알아요. 바로 옆에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의미로 이렇게 그렇죠, 보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호재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하자면 이게 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더불어서 이거를 지어하려는 계획은 계속 있어요. 뭐 예산 때문에 쉽지 않다. 뭐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들은 많지만 지하화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경의중앙선 지하화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공동역에서 표창공원 압력 같은 경우도 경의선 숲길에서 철로를 차량 기준으로 했죠. 철로를 지하로 깔게 되고 거기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 보면 되게 공원이라고 해봤자 길쭉하게 해서 좀 되게 좁아요. 네. 근데 우리가 수색과 상암을 연결하는 데들 같은 경우는 워낙 넓잖아요. 여기가 커다란 터전이 생긴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뚜껑 덮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역이나 서울역처럼 위에 개발하게 되면은 그거 엄청난 공간이잖아요. 일자리 많이 생기고 그렇게만 하면 그쵸. 시간도 빨리 걸리고 현실화가 더 빨리 들어질 것 같아요. 롯데몰 들어가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호재 보게 되면 수색 변전소가 있어요. 오. 여기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 변전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유, 이게 괜히 찝찝해요. 왜냐면 걱정하는 것들도 그렇죠. 있고 지중화를 시키는 거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죠. 역시 이제 예산 문제 한전에서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너네가 부담하냐 뭐냐 우리는 뭐 급한 거 없다. 현재 서울시랑 협의돼 있는 거는 2023년도에는 시작한다. 네. 예산 집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게 변전소 부지가 지중화가 되면 여기 위로는 문화 업무 시설들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도 큰 호재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반 시설, 혐오 시설 없애는 것들을 이제 지자체 비용으로 쓰는데 국가 예산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또 공공개발하는 거 명목으로 뉴타운들한테 그거 있잖아요. 분납금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영종도 할 때 그 다리 비용을 받는 것처럼 호매실에서 신분당선 공사비 받는 것처럼 조금씩만 받으면 돈도 되거든요. 이건 저는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돈 조금씩 달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그 시공사에서. 예, 그래서 좀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예. 방금 전에 철도 노선도 노선이었지만 수색 증산 뉴타운 자체 내로도 봤을 때도 개발 호재가 이렇게 많다. 우리가 청량리 다음으로 얘기했을 때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그렇죠, 호재가 그렇죠. 많다라는 것들을 쭉 얘기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구역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구역도 정말 많아서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묶여있는 데들끼리 해놨어요. 수색 6구역, 8구역, 9구역을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네. 구역들을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구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딱 지도만 봤을 때. 당연히 제일 가운데죠. 그렇죠. 그러면 V자를 받는 증산 2구역이죠. 증산 2구역 예. 그리고 수색 9구역이 예. 가장 대장주로. 그렇죠. 예, 수색에서는 수색 9구역, 증산에서는 증산 2구역. 네, 딱 붙어 맞습니다. 있죠. 예. 얘네 둘이 가장 대장인데 수색 9구역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얘는 일반 분양도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일반 분양도 다 하고 이름도 다 정해졌거든요. 네. DMC SK 뷰로 해서 2021년 10월달 입주 예정입니다. 네, 내년 입주입니다. 네. 그러고 분양이 쭉 나와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색 6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거가 100%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네요. 네. GS 자이가 이제 시공사고요. 여기만 해도 1200세대예요. 수색 8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될 거예요. 바로 앞에 수색 변전소가 좀 해결이 돼야지 좀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인가도 다 났고요. 급하게 가면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전소 가는 거 봐서 속도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소액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 수색 8구역도 소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들 관리처분 인간 안 데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수색 8구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송전타 지중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수색 8구역. 예, 9구역, 6구역, 8구역.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네. 이어서 네. 4구역, 7구역, 13구역에 대해서 할 건데 네. 제가 수색 6구역이 분양이 앞두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네. 얘랑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수색 7구역입니다. 예. 수색 7구역도 철거가 다 끝났어요. 역시 GS 자이예요.
아, GS 자이가 정말 수주 잘하네. 이 GS 자이타운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6구역이랑 7구역이랑 같이 붙어 있거든요. 예, 다른 시공사들 뭐 하십니까? 열심히 좀 사세요. 좀. 자이가 지금 6구역과 7구역을 같이 붙어 있고 네. 또 같이 속도도 똑같단 말이에요. 네네. 철거도 다 100% 완료 네. 있는 상태고 분양을 이번 2020년도 상반기 4월 이전에 지금 공고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상반기 때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데가 6구역, 네. 7구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구역만 하더라도 1200세대가 넘어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7구역도 지금 650세대 이렇게 가까이 돼요.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거의 2000세대에 가까운 자이타운이 형성된다. 와. 7구역이라 해서 먼 것 같아, 좀 뒤쪽인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6구역이랑 사실상 같이 묶여서 가는 그런 곳이고요. 수색 4구역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올해 입주합니다. 네. 2020년 6월달 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나서 진행되는 데들 중에서 가장 싼 데가 수색 13구역이에요. 아, 그렇죠. 얘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관리처분 인가는 좀 늦게 났었는데 벌써 철거가 99% 다 됐어요. 아, 지금 한 집 빼고 다 철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얘도 분양을 올해 상반기에 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등산 쪽으로 가볼게요. 등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빠숑님께서 딱 지도만 봐도 제일 좋아 보인다 했었던 등산 2구역이 있는데요. 네네. 얘도 GS 자이예요. 세대수는 1300세대, 1400세대 가까이 되고요. 지금 얘는 이미 착공도 했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네네. 짓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 그냥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분양 시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아.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보려고 네네. 간을 보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분상제 맞기보다는 이번에 좀 피해서 가자 하면서 지금 4월 달까지 분양 심사 받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색증산 유타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체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뭐 청량리나 막 이렇게 호재 막 이렇게 주목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해도 네. 수색증산 유타운만 해도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사람들이 잘 주목을 못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결여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량리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작년에 얼마나 많았어요. 3개 연속으로 했죠. 3개 연속으로 했죠. 예, 스카이 효성. L65, 한양 수자인, 효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렇게 3개 쭉쭉쭉 분양하면서 청량리에 대한 막 언론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했었는데 수색증산도 올해 상반기 때 분양이 이렇게 싹 몰리면서 얼마나 광고니 홍보니 언론의 주춤도 받고 분양 시장에서 경쟁 몇 대면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 지목이 되기 때문에 수색증산 유타운 지금 시점에서 먼저 남들보다 한 발을 앞서서 가면 좋다. 증산 5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 자체는 사업식 인가가 났고 감정평가도 사실상 끝났어요. 근데 통보가 아직 안 난 상태예요. 오. 얘네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된다고 보는 거가 네. 지금 조합장이 공석이에요. 왜요? 서로 이제 비대위랑 싸우고 뭐 하고 하면서 싸우시죠. 이제 조합장 이제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물러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또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공석인데 이 감정평가는 다 끝났지만 이 조합장 직인이 있었는데 조합장이 직인이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다음 단계로는 아직 못 나가는 상태다. 증산 5구역 같은 경우도 되게 세대수도 크고 좋아요. 이슈가 있으면 남들한테는 이제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귀할 수도 있죠. 이슈가 없는 데들은 비싸요. 맞아요. 시간이 좀 더 남들보다는 오래 갈 것 같아도 지금 그 대신 이 가격이니까 맞아요.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증산 5구역도 주목하면 좋다 네. 하고 있고요. 증산 4구역 얘기를 사실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일부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으니까 네. 좀 얘기를 해보자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있는 구역들도 막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었잖아요. 네네. 증산 4구역도 좀 대표적인 구역이었거든요. 여기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서 진행을 하는데 일몰 기간이 도래한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 우리 이제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주세요. 유예 기간 신청을 그쵸, 할 수 그쵸. 있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유예를 신청했더니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왜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마음이죠. 여기는 그냥 재개발 안 그래도 좀 해제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일몰 시켜버리겠다. 이런 거겠죠. 소송전에 붙었어요.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유예 신청을 갖다가 우리가 충족해서 갔는데 왜 너네 멋대로 갔다가 해제를 시키냐. 유예 신청 처분을 취소해달라. 네. 우리는 그냥 유예된 거서 그냥 계속 동의를 받게끔 해달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로펌까지 쓰면서 소송전에 들어갔고 서울시가 이겼죠. 최종적으로 대법원 네. 판결까지 난 게 2019년도 2월 달에 맞아요. 나서 예. 최종적으로 일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얘네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일몰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동의율도 실제로 75%를 넘겼어요. 이렇게 주민들의 위지를 보여주면 그래도 설령 판결에서 지더라도 좀 봐주지 않을까. 네. 동의율이 75% 주민들의 위지를 보여줬어요. 한데 시장님께서 꿈쩍도 안 하죠. 큰 뜻이 있으신가 봐요. 네.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네. 여기 주민들도 파가 달려서 네. 역세권 그렇겠죠. 시프트라도 가자. 일반적이면은 아마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또 반대파가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높긴 한데 아쉽네요 좀. 네, 쫙 그냥- 같이 개발돼야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중5랑 사이가 좀 이렇게 붕 떠버려서 이게 좀 시너지가 나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렇게. 4구역이 좀 되게 키 퍼즐 중 하나인데 예. 얘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송전탑 네. 되게 넓어요. 부지가. 야야. 부지가 넓어서 얘네가 지중화되면 이 넓은 공터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바로 뒤에 보면 빌라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네요. 안에 빌라촌이 있네요. 여기가 수색 8구역. 이거 8구역.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중화되는 거 보면서 굳이 음. 우리가 빨리 진행해서 괜히 돈 들어가고 뭐 하기보다는 야 천천히 지금은 가자. 그러니까 이게 구역 지은 데는 엄청 쌌었겠다. 네, 변조사 옆이어서. 그쵸. 근데 지금은 뭐 이거 많이 올랐죠 얘네도. 엄청 핫하겠는데요, 이거. 그리고 얘네들도 네. 아직 느리다라고 해도 얘네 네. 분양하고 뭐하고 하면 관리촌 인간 안 되든 엄청 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네로도 들어가자 이렇게 예, 얘기 나눌 수가 있고. 변전소가 없어지는 게 키포인트네요, 진짜. 네. 예.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수색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싹 멸실돼 있죠. 주변을 다 그냥 철거해 버렸네요. 네, 다 철거가 돼 있는데 네. 여기 앞에 자료 보시면 수색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주변으로 해서 수색 13구역,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다 철거가 그러네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해서 다 허허벌판.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초등학교보다도 네. 사실 수색 쪽에 중학교 하나만 더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더 그렇게 좋겠다. 학교를 생각을 만들어줘야 좀 하고 되는데 있습니다. 증산 4구역을 해제시킨 게 중학교 넣기 싫어서 넣으신 건가요, 그럼? 야, 이거 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큰 네. 그림이 있는지는 네. 서울시장님의 머릿속에 있을 네, 거예요. 아무튼 저는. 좀 주민 살기 편하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파트 거의 다 지어져 있잖아요. 이게 네. 수색 4구역. 4구역. 예, 롯데캐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네. 2020년도 6월 달에 입주 예정인 데가 바로 여기고요. 네. 지금 보면 외관 도색도 거의 다 끝나가고 골조는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진짜 입주가 얼마 안 남았다. 야. 이게 보이는 데죠. 여기 상암 DMC 뷰가 되겠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수색 9구역. 9구역. 아까 말씀하신 대 수색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 중에 하나. 네, 예, DMC SK뷰 예. 지금 한창 분양은 다 끝났고 네. 현재 열심히 짓고 있는 곳입니다. 네네. 얘가 과연 얼마가 될까라고 했었을 때 주변 인근 시세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수색 증산 뉴타운이 저평가를 받았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인근 시세를 비교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맞아요. 서울 끝 지역이라서. 그쵸. 네. 부가의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마포의 대장주인 마레프가 마레프가 붙어 있죠. 바로 앞에 있어서 음. 비교하기 쉬운데 얘네 같은 경우는 상암 쪽이 비싸다라고는 하지만 상암 구축이야. 월드컵 아파트를 보면 네. 2000년대 초반대 초반대죠. 지어졌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고 또 상암 월드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 특히 빠숑님은 상암에 대해서 오랫동안 있으셨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얘는 임대주택 비율이 되게 높아요. 공공개발이었으니까 그렇겠죠. 40%나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들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야 될까? 좀 네. 사실 높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축인데 11억에 형성돼 있고 차라리 신축을 보려면 오히려 가질 뉴타운을 보는 게 더 빨라요. 네. 가질 뉴타운 같은 경우 보면 가격대가 25평형 59제곱미터라고 하죠.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9억에서 한 10억 정도, 33평형 84제곱미터가 12억에서 13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질 뉴타운보다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입지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 수색 증산 뉴타운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정말 관건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실제로 입주한 데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올해 입주 예정인 데가 있다 했잖아요. 수색 네네. 4구역이 6월 입주 예정인데 지금 물건도 거의 없어요. 물건도 없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금액이 33평형이 12억이에요. 4구역이요? 네. 근데 이야. 문제는 이것도 실제 거래되는 물건이 없다는 아니 거래가 거예요. 안 됐으니까 아직 모르겠네요.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12억에 지금 뭐 얘기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준공되고 입주하고 하면 가격이 더 뛰거든요.
그러면 입주할 때쯤 되면 얘가 못해도 한 13억, 뭐 잘 되면 14억 될 거라 보고, 그런 대장주, 네. 증산 2구역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진짜 15억 된다라는 게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제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2020년도 상반기에 주목하면 좋고 분양도 되고 네네. 이슈몰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주목하면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얘기했었던 게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도 히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네, 아우, 진짜 그래도 이것도 엄청난 한 2년 정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냐 마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거는 작년 상반기 때부터 그렇죠, 이제 실제로 추진할 거다 뭐다 얘기 나오면서 얘기 나왔었고, 개정을 한 거는 8.12 때 이제 개정을 했었고, 네. 그러고서 2019년도 11월 6일에 네. 1차적으로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지정을 한 게 12.16 대책 때 지정을 했었죠.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빠숑님이랑 작년에 12.16 대책할 때 분양가 상한제 뭐 현실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 다음에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네. 분양가 상한제도 하려고 하면 할 얘기들은 되게 많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수색 증산에 대해서만 포커스로 한번 맞춰서 볼게요. 12.16 대책에서 지정된 데 보면 수색동과 증산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평구 7개 동지에서 네. 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피했냐? 네.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8월 12일에 분양가 상한제를 개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기존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일로 돼 있었던 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로 소급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소급했죠. 실제로 구역 지정되고 말이 많다 보니까 6개월 유예 기간을 줬어요. 네네. 11월부터 6개월이니까 11월, 12월, 1, 2, 3, 4, 4월 달까지죠. 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게 되면 얘네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4개 구역이 현재 올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라 했잖아요. 네. 철거도 3개 구역은 아예 다 끝났고 1개 구역은 이미 착공도 시작했고 하나는 거의 99% 멸실, 철거가 다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싹 피하게 되는 거죠. 수색증산 뉴타운 이미 분양한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얘네들 지금 현재 진행된 대부분의 구역들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난 구역들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구역도 있죠. 네. 증산 5구역도 그렇고 수색 8구역도 분양가 그쵸, 상한제 그쵸. 지정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얘네들도 피해 가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네네. 여기에만 적용되는 걸 하나 얘기해 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네. 우리가 사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그냥 분양가 상한제 되면 뭐 재개발, 재건축 일단은 그냥 규제 받고 뭐 타격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정비 사업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네. 비례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네. 뭐 종전과 종호가에 대한 비교해서 사업성을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 비례율을 결정하는 거는 일반 분양가다. 그렇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면 조합 분양가가 고정 가격이고 사실 건설 비용도 사실상 픽스고 실질적으로 비례율 변동은 일반 분양인데 일반 분양을 얼마나 잘하냐가 비례율의 성패를 가르는 건데 여기서 일반 분양이 단순히 일반 분양가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측정한 예상 일반 분양가가 있어요. 걔보다 잘하면 걔보다 잘했을 때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걔보다 못하면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측정할 때 예상한 일반 분양가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일반 분양을 뭐 10억에 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라고 칠게요. 네. 그럼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를 8억으로 한 게 허황된 게 아니었죠. 그렇죠. 10억에 당연히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근데 10억에 분양을 못해요. 분양가 상한제 진짜 적용이 되고 이거 분양가 상한제를 뜯어보면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이 많지만 진짜 언론에 많은 것처럼 극단적으로 분양가 팍 칼질 당했다고 가정할게요. 네네. 반토막이 나서 네. 5억으로 분양하게 되면 네. 8억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5억에 분양하면 관리처분 계획상 일반 분양가보다 3억이 떨어졌잖아요. 비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또 다음에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 자체를 5억에 놨어요. 5억에 분양하면 안타깝죠. 10억에도 분양할 수 있는 거를 분양 못한 거가 안타깝긴 하지만 비례율 자체는 변동이 없단 거예요. 네네. 이게 핵심인 거지. 우리가 환급을 받게 되면 당연히 좋고 우리가 이익이 남한테 뭐 남이랑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로또 청약 주면서 하는 거 배 아프긴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내가 투자했는데 추가 부담금이 몇 억씩 더 나오는 거를 걱정하지 네. 돌려받는 건 지금 뭐 그쵸, 관심사항이 그쵸. 아니란 말이에요. 네.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게 추가 부담금이 과연 진짜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면 핵심은 비례율이고 이 비례율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예상된 일반 분양가를 알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네. 예상된 일반 분양가 자체가 워낙 낮았었던 거죠. 얘네들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었을 당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뭐 신축 아파트 시세 그대로 막 분양을 했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수색증선 뉴타운 인근에는 비교할 만한 신축 아파트가 당시는 없었다. 없었죠.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놓은 거예요. 음. 수색 4구역 얘는 분양도 아예 다 끝났어요. 일반 분양을 아예 5억 6천 엄청 싸게 했었죠. 부럽다. 그때 5억 6천을 받았었으면 대박이었는데 네. 수색 9구역도 일반 분양 끝났죠. 7억에 분양을 했었어요. 야, 이것도 부럽다. 그렇죠. 얘네 자체도 예상된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직 분양 못한 데들 6구역, 7구역, 수색 13구역, 증산 2구역 이렇게 봤을 때 수색 6구역 같은 경우는 5억 3천에 예상된 일반 분양가가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네. 수색 9구역만 해도 7억에 분양했는데 네, 네. 아무리 분상제가 설령 막 이때 타이밍 놓쳐서 막 걸려도 얼마에 분양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가 부담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다라고 하면 예상된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했느냐 이게 포인트고 예상된 일반 분양가를 좀 허황되게라는 표현은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게 잡아놓은 구역들도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분양될 거라고 보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면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역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음. 분상제 적용되냐 안 되냐 현실적으로 체크해볼 키포인트 중 하나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 대부분 분상제도 실제로 피했고 설령 적용받는 구역 같은 경우도 워낙 예상된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피했다라고 할 수 있죠. 수색 4구역부터 증산 5구역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프리미엄 그리고 조합 분양가들을 싹 정리를 해놨어요. 세대수부터 해가지고 네네. 앞서서 얘기해드리자면 현재 물건이 없어요. 수색 증산 유탄 대부분 구역들이 물건이 없다. 왜냐면 분양을 앞두다 보니까 네. 소유자들이 분양하면 더 올라갈 거야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안 팔고 물건이 없는 상태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면 얼마 정도다. 실제로 일단 물건이 없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수색 4구역부터 보면 지금 현재 12억 얘기 나온다 했잖아요. 33평이. 예. 지금 6구역, 7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앞두고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프리미엄이 현재 지금 뭐 5억에서 뭐 6억 정도 선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 성수 1지구 네. 지금 아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8억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블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프리미엄들 강북의 지역들 싹 서열을 매겨놓으면 이렇게 속도가 빠른데 생각보다 프리미엄이 6억이라고 해도 별로 안 높네라는 견적이 나오거든요. 총매가로 봤을 때도 현재 그러면 11억 그리고 가장 대장주라고 했을 증산 2구역 같은 경우도 12억 정도의 추가 부담까지 부한다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완공되면 15억 정도 본다 했을 때 내가 3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겠네. 부동산 시장이 더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네. 증산이다. 마지막 정리 페이지. 포인트 4가지를 이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7광역 중심지로 각종 개발 호재가 많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유턴 완성이 빠르다. 앞서서는 안 했었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유턴이라든지 봤을 때 몇 개 구역대 일부 구역은 입주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구역의 완성이 언제 되느냐가 네. 최종 시너지가 완성되거든요. 그렇죠. 수색 증산은 대부분의 속도가 다 빠르기 때문에 네. 유턴 완성이 빠르다. 올해 분양하는 것만 입주해도 거의 뭐 완성된 모습을 잘 보이겠는데요. 한 5년만 지나가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파트층이 쫙 들어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분양이 몰리면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수색 증산이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주목하면 되게 좋다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색 증산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단점들과 방향성까지 다 엮어주셔갖고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입지는 아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입지가 좋아지는 것들이 확실히 보장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좀 저렴하단 말이에요. 올해 조금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관심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뭐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좀 선택을 해봅니다.
아무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든 입주권을 사시는 분들이든 그냥 부럽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예. 아니, 뭐 분양가 상한제는 피해도 허그 규제는 받잖아요. 네. 분양가가 되게 쌀 거란 말이에요. 쌀 거죠. 당첨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거 가점 높겠는데. 아무튼 하여간 무주택 가점 높으신 분들 아무튼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진짜 나오실 때마다 감동을 주셔갖고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알짜 정보 가지고 또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뭐랄까 하다가 수색 등산에 좀 거창하게 했는데 네. 다음에도 이에 못지않은 데를 어디를 얘기할까 좀 고민이 많네요. 그리고요. 이제 지금 저희 방송이요. 이게 좀 시세가 좀 낮은 것들 찾는 분도 많지만 난 비싸도 상관없어. 좋은 거 추천해줘.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아예 확실하게 좋은데 이렇게 비싸도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한남, 성수, 성수. 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지금 교남 뉴타운하고 흑성 뉴타운하고 아이언 뉴타운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거보다 윗단계잖아요. 그쵸. 윗단계는 왜 윗단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음 컨셉은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데 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목하느냐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보고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못 나와. 알겠습니다. 나와서 감사하고요. 오늘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